오늘 장에 3포인트 짚고 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 끝까지 조금은 밀당을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소폭의 하락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장의 원포인트는 뭘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어닝 시즌의 개막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 진입하면서 미국장은 또 지수의 고점 경신까지도 나왔는데요. 우리 시장 또 미국장 실적 전망이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어닝 시즌 개막 어떻게 이 이슈를 해석할까요? 우선 글로벌 시장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실적 시즌, 실적 트레이딩 기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하면 지난 2분기 실적 시즌, 실적 트레이딩 기간 같은 경우 기존과 좀 많이 다른 움직임이 보였죠. 시장이 흔히 말해 출렁출렁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중심도가 시장에서 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게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타임이었다면 이번 타임은 전형적인 실적 발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기반이 되는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일단 최근에 물가 그리고 고용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약간 튀는 정도가 있지 대부분 안정적입니다. 특히 지난주 발표 있었던 PPI 보면은 예상치 하회했죠. 그러니까 결국 경기 둔화로 간다라는 흐름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 전일에 있었던 CPI 같은 경우는 소폭도 상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다 소폭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시장 예상치 정도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거보다 전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전반적인 그러니까 스코어들이 안정적이다라는 거는 이제 보다 중요한 실적에 대해서 집중도가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출발은 뉴욕 증시가 끊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JP모건 체이스나 웰스파고 같은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고 봤더니 금융주들이 실적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그룹 이런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들도 같이 상승을 해주면서 좀 마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자산운용사로 모자라면 블랙록도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따가 짚어드릴 테지만 국내 금융주들도 이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디커플링 되었던 형태가 아무래도 지속된다라기보다는 이제 다시 커플링의 형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글로벌을 보자라면 뉴욕 증시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또 하나 큰 축으로 봐야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증시 봐야 되는데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해외 증시 차트입니다. 상해 종합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경기 부양책이 등장하고 나서 엄청난 급등을 했어요. 이게 개별 종목이 아닙니다. 종합지수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왔으나 한 절반 정도 치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하락의 국면보다는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느냐. 사실 첫 번째 경기부양책 우리 돈으로 하면 190조 정도의 경기부양책이 등장했을 때 증시와 부동산에 대한 동시 경기부양책이었단 말이에요. 이 지점에 대한 해석을 글로벌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냥 단순히 과거보다 좋다가 아니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건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중국 경기 보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190조 정도 돈을 가지고 작은 국가도 아니고 중국에 부양이 가능할까라는 건 당연히 물음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존재했고 12일 그러니까 엊그제죠. 엊그제 이제 중국에서도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채 발행을 앞으로 대폭 늘리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 말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사한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규모 공개를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유추하는 바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달 말에 이제 전국 인민대표회의가 있어요. 그럼 상무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될 거고 회의 진행된 다음 발표가 진행될 텐데 그럼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반 정도에는 구체안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금액권이냐를 봤을 때 한 2조 위안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컨센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보면 한 380조 정도 되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면 1차 부양안에다가 추가로 나오는 게 380조면은 500조가 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 지점이 들어가게 되면은 증시의 판단도 좀 바뀔 거고 판단이 바뀐다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처럼 엄청나게 우하향하고 있던 중국 증시가 상방으로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종목들 보면 우선적으로 반응했던 게, 뭐 화학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그동안 사실 우리도 누워있었던 업종입니다. 근데 누워있던 업종이 좀 일어났어요. 중국이 살아난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추가적인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글로벌이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시장의 중심의 이슈에 포함되겠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분기 어닝 시즌 미국에서 긍정적으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1차 부양책의 190조 원 규모에 이어서 3차 주말에 나왔는데 구체적인 그 규모가 없었습니다만 이달 말에 이제 구체적인 규모와 함께 좀 더 큰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서 중국의 부양책 또 미국의 금리 인하 이런 것들로 인해서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이런 미중의 경기 전망에 따라서 우리 기업 실적에도 또 자연스럽게 이런 변수들이 녹아들게 될 텐데요.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네요.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약 바이오. 네, 제약 바이오주가 시장의 주도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부정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제약 바이오. 그 가운데서 오늘 뭐 휴젤이나 펩트론 같은 대형주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어떤 종목 또 어떤 움직임 눈에 띄실까요? 바이오테크는 제가 꽤나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고, 종목 추천 또한 다수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안 올라간 종목이 없죠.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고, 이제 고가권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특히 바이오 플랫폼 단 종목들은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좀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 지점도 좀 같이 종목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신약 바이오테크, 그동안 출발 안 했던 종목들이 좀 좋아요. 예를 들면은 한올바이오파마. 이번 주 목요일에 10시에 보면은 우리 벌거벗은 종목사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출연을 하는데 바이오테크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한올바이오파마는 지금 모멘텀이 되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뭐 신규 소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이미 이뮤노반트와의 데이터는 나올 건 다 나왔어요. 대부분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1401 데이터 가지고 보면은 자가면역 치료제 중에서는 거의 원톱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면역 치료제는 형태마다 되게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 모델로 보는 인플릭시마브의 기준으로 보는 램시마 모델 말고 이제 신규 모델 중에서는 한올바이오파마 데이터가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이번 우리 3분기에는 사실 발표될 예정이 있었으나 안 했고요.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발표될 내용들이 임상 2상, 3상 데이터들입니다. 그럼 3상 끝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상업화 단계까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가격대가 이미 거의 신고가 라인이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로 인식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제가 추천드린 게 이미 밑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은 전 더 홀딩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사는 거는 좀 어렵다. 왜냐면 이게 쭉쭉쭉 단기 급등이 계속 지속되진 않아요. 어느 순간 가면 조정대가 올 텐데 그 레벨에서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담아도 되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게 오늘 또 좋은 얘기가 나온 게 이 지노맨 컴퍼니예요. 이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항암제 하는데 좀 특이합니다. 면역 항암제 하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키트루다인데, 블록버스터급에서 키트루다가 원톱을 차지하고 있는데 키트루다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대부분 좋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키트루다는 이제 구 모델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슈되는 이제 암 관련해서는 치료가 안 되는 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지점들을 타겟하려고 지노맨 컴퍼니가 준비하고 있는 거고,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분이 실제로 기스트 이제 교수이면서 같이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한 걸 가지고 데이터를 도출해내고 그걸 발표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소형주 중에서는 굉장히 신약테크 분야에서 기대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쪽 종목도 어느 정도 조정폭이 나오면 충분히 담아볼만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쪽 한올바이오나 지노맨 컴퍼니 같은 기업들이 좀 움직였다라면은 실제로 이제 고가권 플랫폼은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신고가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알테오젠, 리가큐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 프릴바이오 이쪽이거든요. 이 라인업은 사실 신고가 영역에서 조정이기 때문에 살려면 좀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이야 뭐 당연히 저는 이쪽 라인업은 계속 홀딩이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저는 연말까지 랠리가 바이오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여기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밑에서 재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세가 생각보다 단기간 안에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이 반감기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기술평가를 일일이 의뢰했잖아요. 이 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주가 퍼포먼스가 너무 빨라요. 이렇게 가면 뭐가 있냐면 위고비가 이제 이번 주면은 들어옵니다, 국내에. 그럼 출시가 됐을 때 이게 재료 소멸이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 제가 추천드렸을 때 사신 분들은 한번 팔아야 될 자리를 저는 8만 원 정도로 보는 겁니다. 이미 이 가격대에 진입을 했고 꼭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급등 나오면 조정이 또 세게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6만 원대 가격까지 스트레이트로 올 수 있어요. 이 점 보시면 되겠고, 지금 바이오 플랫폼 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간 바이오를 좀 찾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저는 모멘텀 플레이 좋아하고 트레이딩 뷰가 익숙해요 하시는 분들이야 뭐 고가권 종목에서 눌림이든지 돌파하는 자리에서 충분히 담아볼 수 있겠지만, 그게 어려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다 어려워요. 이제 다 신고가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떤 걸 봐야 될까 할 때 저는 전통주로 볼 수 있는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GC셀 같은 종목,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같은 종목, 이쪽 라인은 지금 안 갔어요. 큐리옥스는 이제 바이오에서 장비 쪽인데, 일단 바이오 섹터에서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이걸 데이터화해서 앞으로 상용화에 대한 구체안이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안 간 애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타겟팅을 볼 때 이제 다음 차시 순서가 어디로 갈지에 좀 더 지금은 시선을 둬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게 바이오입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바이앤홀드 전략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짚어주시면서 기존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가운데서 비만 치료제 모멘텀 받는 펩트론 같은 경우 가파른 상승, 이에 따른 또 차익 실현 시점과 타이밍 짚어주셨고요. 새롭게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저점권에 있는 모멘텀을 보유한 제약바이오주, 지시셀,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셀트리온 등등 꼽아주셨는데요. 3포인트 가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저가 확인 반도체 대 신고가 랠리 금융입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금융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2620선까지 시장이 견고하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코스닥도 이 시각에 0.01% 소폭 반등합니다. 자, 오늘 그보다는 좀 대형주에 대해서 혹은 코스닥의 IT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던 하루였죠.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로 좀 돌아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 안 좋은 얘기만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월요일, 목요일에 랭킹쇼라는 프로그램 출연해서 종목 상담을 드리는 걸 진행을 하는데, 목요일날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때 한참 삼성전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는 우리가 없다라면은 사도 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삼성전자가 실적 쇼크 나온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 실적 쇼크 폭을 가지고 주가가 거의 9만 원 코앞에서 5만 원대까지 급락을 한다? 이게 그것도 원웨이로? 저는 이게 보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다라고 좀 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가 삼성전자의 역대 이제 PBR 밴드죠. 자산 대비해서 떨어진 가격이 한 1.1배 정도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딱 그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급등으로 다시 9만 원까지 갈까요는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저점 잡을까요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반도체의 대장이 삼성전자거든요. 대장이 내려가고 있으면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대장이 이렇게 돌려 세운다, 저점을 잡는다라는 거는 오히려 삼성전자는 초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중소형주라든지 또는 중형주 이 정도급 되는 종목들은 지금부터 해서 상승폭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형태가 충분히 기대되는 쪽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추가로 HBM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쪽이 이제 HBM 쪽으로 해서 같이 시세가 좀 나왔는데, 이거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저가 반등세가 이제 추세 반등이냐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이 또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받고, 엔비디아를 그대로 시세 추종을 한다라면 신고가 라인까지 와야 돼요. 엔비디아는 와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에서 그러면 하이닉스도 못 쫓아가고 있는데 그 밑에 종목이 쫓아갈 것인가를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 나는 한미반도체 보유하고 있다. 이스페타치스 보유하고 있다라면은 손실폭을 줄인다든지 또는 끌고 가서 큰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뷰로 좀 접근하는 게 보다 맞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라리 이쪽보다는 저는 오늘 올라오고 있는 게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SKC라든지 최근에 되게 좋았죠. 여기에 피롭틱스, YC캠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쪽이 시총이 별로 크지 않고 되게 가볍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2차전지 소재 셀단 누워있을 때, 올해 초 같은 경우 누워있었잖아요. 근데 전고체는 올라가잖아요.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큰 섹터에서, 주도 섹터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저점을 잡아준다라면 그것보다 좀 더 작은 섹터에서는 충분히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반도체를 관심 둘 거라면은 지금은 유리기판 쪽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도체는 요 정도 의견 드려보고 이제 금융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3포인트 출발할 때 어떤 얘기 드렸냐면 어닝 시즌 얘기 드렸어요. 금융주가 지금 이제 JP모건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좋죠. 전반적으로 좋고 이거를 지금 그대로 추정하고 있어요. 우리 종목들이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뭐 이런 종목들 같이 가고 있고 신한지주 마찬가지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보험 이쪽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삼성화재, 삼성생명 같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는 되게 좋은 흐름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메리츠금융도 포함할 수 있는데 이제 다시 또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방향이. 이러면 올해 연말까지 지속되는 보통의 금융주들은 우리가 실적 베이스나 예를 들어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배당 시즌에 좀 맞춰서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럼 연말에 배당까지 감안한다라면 지금은 안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밸류업 지수도 올해 연내에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들 수정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안 들어간 종목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금융주에서 밸류업 지수에 다시 한번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까지 본다라면은 여기서도 찬스가 저는 계속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은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없는 분들은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 금융주들은 지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금융주들 실적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일단 글로벌 뉴욕에서 먼저 나올 건데 이것까지 체크한다라면은 아마 그대로 좀 쫓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다우존스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커플링 되는 지점들만 잘 체크하면 금융주들은 별 이상 없겠다, 문제 없겠다라고 의견도 같이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일단 저점을 확인했다는 것에 그래도 좀 하나의 어떤 득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이 가운데서 이 대형주의 어떤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보다는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 테마의 강세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셨고요. 금융주는 전반적인 확산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라는 점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드릴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포인트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